조선 중기 고성희 씨 이증이 귀거래사의 식구를 따서 이름 지은 임청각은 뒤로는 영남산이 든든하게 감싸고 앞에는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는 최고의 명당 대산임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청각은 보물 제182호로 500년 역사를 품은 조선시대 민간 가옥인데 당시 궁궐을 제외하고 백성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인 99칸으로 지어졌습니다. 임청각은 크게 사당과 별당형 정자인 군자정, 안채와 이를 둘러싼 가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판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 퇴계 이황 선생이 직접 쓴 글씨며 이후 이곳에선 무려 11명의 독립유공자가 배출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노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안동 토박이 안상윤입니다. 안동 토박이에요? 네. 그러면 혹시 방금 영상으로 만났던 임청각을 가보신 적 있어요?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99칸까지는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사실은 99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제 때 그 집을 가로질러서 철길을 놓는 바람에 많이 훼손되고 축소가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2021년 이후에 철길을 철거하고 지금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집이었다니. 도대체 누가 살았던 거예요? 네,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임청각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계셨는지 영상으로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00여 년 전 일제의 나라를 빼앗길 위기가 닥쳐오자 떨쳐 일어난 안동의 유림들. 눈앞에 닥친 망국의 위기에 임청각의 주인이던 고성희 씨 이상용 선생은 망설임 없이 1만금의 의병자금 지원, 근대 교육을 위한 협동학교 설립, 계몽단체인 대한협회 안동지부 조직 등 조국을 지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겨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자 1911년 1월 선생은 수백 개에 달하는 노비 문서를 불살라 노비들을 해방시킵니다.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있었네요. 당시엔 노비도 양반들한테는 재산의 하나였을 텐데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풀어준 거예요? 물론 당시 노비들은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주 이상용 선생님은 우리 노비들이 그냥 임청각에만 묶여있기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길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노비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청각에는 이것 말고도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보통 사당엔 조상의 이름과 그리고 죽은 날짜를 써놓은 위패를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임청각에는 위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바로 임청각의 주인이셨던 석주 이상용 선생님께서 그 나라를 되찾지 못하면 가문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신주를 땅에 묻고 만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만주까지요? 네. 1911년 54세의 나이로 독립군 기지 건설을 위해 50여 명의 가소를 이끌고 서간도로 향한 석주 이상용 선생. 서간도에 도착 후 선생이 설립한 경학사는 부민단, 한족회로 거듭났으며 신흥무관학교는 항일 무장투쟁의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실시, 후일 독립군 무장투쟁의 기반이 됩니다. 망명 초기 가뭄과 홍수가 겹치고 신흥무관학교 운영자금 부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상용 선생은 1913년 아들 이준영에게 임청각과 토지를 팔아오라고 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에는 한족회를 통해 군사기구인 서로군정서를 조직하며
선봉에서 만주 항일 무장투쟁을 지휘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이상용 선생은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지금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초대 국무령을 맡아 독립운동계를 이끌게 됩니다. 독립을 염원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그는 안타깝게도 1932년 5월 끝내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75세의 나이로 중국 지린성에서 숨을 거둡니다. (30여) 년간 만주에서 펼쳐진 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은 첫째, 대의 명분과 의리라는 퇴계 항맥의 특성을 이어받아 바른 길을 찾아 스스로 선택하고 나아가려 노력했다는 점과 둘째, 독립운동에 있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며 통합의 길을 이끌어갔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석주 이상용 선생님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물론이고 또 종손으로서의 권위까지 보장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 험난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러기 쉽지가 않거든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은 물론이고 임청각까지 처분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셨다니 사실 참 이해가 안 가요. 가만히 있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금수저셨던 거잖아요. 네, 그야말로 무장 독립 투쟁의 중심에서 독립운동의 일생을 바친 정말 행동하는 사람이셨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석주 이상용 선생님 외에도 임청각엔 무려 10명의 독립운동가가 배출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이나요? 네, 정말 독립운동 어벤져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특히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힘들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남성들의 항일 무장 투쟁은 계속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인천각의 영웅들 11분 만나봤습니다. 상윤 학생 오늘 어떠셨어요? 조금 뭉클하기도 한데요. 지금 이렇게 두 발을 우리나라 땅에 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일파들의 후손들은 정말 좋은 교육도 많이 받고 그리고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아직까지도 부유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반면에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독립운동을 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은커녕 끼니를 챙기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목숨 바쳐 지켜주신 이 나라와 소중한 독립운동가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